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2022년도에 세종시에서는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는 건 다 느끼셨죠? 다른 지역은 거래량 자체도 없었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가격을 아무리 낮추어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 지표가 안 나타난 지역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늘 어떤 분이 여쭤보셨어요. 도대체 세종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고객이 있으셨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고객의 입장에서 어느 단지가 인기도가 있을까? 거래량이 생기는 거는 인기도가 있는 단지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0일까지 실거래 신고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래량, 단지 아파트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가온마을 4단지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입니다. 가온마을이 2022년도에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온마을 전체가 이생활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2019년도 시점, 20년도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장을 보고 있을 때, 세롬동의 새뜸마을 같은 경우는 2년차가 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고요. 가온마을 같은 경우는, 다정동 같은 경우는 팔고 싶어도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시점도 있었고, 2년 보유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거나 아니면 거주요건 2년이 있어야 되는 시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누구도 집을 매매를 하지 않잖아요. 저 또한 가온마을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 캔슬 났던 건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매도가 계약을 안 하겠다, 배액상환하고 포기했던 케이스가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역의 단지는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온마을 4단지 같은 경우 올해 많이 거래된 이유가요, 2년차가 되는 시점이 올해가 좀 작년 하반기부터 202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가 피크로 2년차가 지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많았고요. 총 1258세대 중에 63건이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한 5%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데는 가온마을 4단지 이편한 세상의 푸르지오였고요. 두 번째가요, 새샘 2단지 한양수자인 YG시티입니다. 여기 YG시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였고요. 분양전환되는 시점으로 진행이 됐고, 분양가격이 1억 6천 내외에서 1억 7천 내외에서 분양가격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입주한 지 5년 되는 시점에서 분양 전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오래 거주하시던 분들이 분양 전환됨과 동시에 매도를 많이 하셨던 상황이었고요. 기본적으로 25평형 아파트 세대가 좀 많다 보니까 거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총 1397세대 중에요, 56건이 거래돼서 3.9% 정도가 2022년도에 거래를 한 2위 단지였습니다. 3위 단지는요, 새샘마을 2단지 바로 인근에 있는 새샘마을 6단지였습니다. 한신더유 펜타힐스 아파트입니다. 펜타힐스 아파트 경우는 LH가 지었고요. 분양가격이 조금 저렴했고 공공아파트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형평수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고, 대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좀 좋아서 새샘마을 한신더유 펜타힐스 같은 경우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총 55건이 거래가 됐고요. 총 1522세대에서 3.6%가 거래가 됐습니다. 가재마을 4단지 세종 센트레빌도 LH에서 지은 아파트였고요. 여기 종촌동입니다. 종촌동인데 총 54건이 거래가 됐고요. 1623세대로 해서 총 3.3%의 프로테이지의 거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5개를 안내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단지는요, 가온마을 1단지에 있는 힐스테이트 세종 2차입니다. 다정동입니다. 이번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의 특징을 좀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면, 다정동의 우선 힐스테이트 1단지가 총 54건이 거래가 됐고요. 1631세대에서 3.2% 정도 해서 세종시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거래가 된 5개 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단지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대수가요. 기본적으로 다 1300 이상,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대단지 아파트이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좀 많았을 테고 가격의 하락장이 조금 있었을 테고 서로 팔아야 되는 시점이 맞추다 보니까 매도자든 매수자든 처분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공급 물량의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정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담동 여기에 단지 같은 경우는요. 대단지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요. 소형단지입니다.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가온마을 4단지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로 지은 8사가 가장 큰 평형이고요. 가온 1단지인 현대힐스테이트 2차 같은 경우는 59, 74, 84,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22 이렇게 5가지 평형이 있지만 주 메인 세대는 기본적으로 84 타입이 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재마을 4단지 세종 센트레빌 같은 경우도요. 59하고 74하고 84단지인데 거의 74하고 84가 59가 많이 잡혀있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세샘 2단지와 IGCT도 59단지입니다. 그래서 59단지가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금액이 조금씩 하향 조절이 됐고 갈아탄 이참에 가격이 조금 하락 된 시장에서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의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들의 물량이 조금 소형단지보다는 거래량이 많고 공급 물량이 많아서 거래가 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다정동 같은 경우가 현재 상황에서는 2개 단지가 랭킹 2위로 올라갔는데요. 이 다정동 같은 경우의 특징이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장에 떴을 때 집이 상승하고 있는데 매도자 입장이 저도 똑같아요. 집을 팔지를 못하고 아까워서 못 팔고 더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보유하는 주의로 올라갔던 세대가 다정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연차가 2년이 지난 상태도 많았고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지역이 세롬동도 있었고 한데 다정동 같은 경우는 실거주 2년인 보유 요건을 채워야 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고 입주해서 2년차가 되는 시점에 좀 매도를 해볼까 생각을 해서 갈아타기를 하든 매도를 해볼까 생각을 했던 분들 중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굳이 보유하고 일시적인 주택 조건으로 맞춰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전세 가격도 또 굉장히 조금 높았던 시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다정동의 거래량이 2022년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요. 거래 건수도 되게 많았고 다정동의 특징이 아파트마다 다 대단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 1단지라든가 가온 3단지라든가 이렇게는 대형 평수도 섞여 있는 소형 평수도 섞여 있는 대단지 단지가 많다 보니까 다정동이 2022년도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좀 높았고요. 소담동 같은 경우의 특징은 대전에서 진출입이 조금 용이하게 많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소형 평수의 가격대 하락폭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집을 매수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관공서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KDI 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면서 요즘에 2030인 젊은 직장인들조차도 집을 사는데 조금씩 동조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좀 많았던 게 올해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랭킹 1위부터 5위까지의 지역입니다. 첫 번째 가온마을 4단지였고요. 두 번째가 세샘 2단지였고요. 세 번째가 세샘 6단지였고요. 네 번째가 가재 4단지 센트리빌이었고요. 다섯 번째가 가온마을 1단지 현대힐스테이트 2차였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을 제가 또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흥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